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길라잡이 대부도 진행의 허태입니다. 부자라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었기에 부자가 되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격변계의 투자 전략을 담은 저서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에 나오는 말입니다. 경제란 돌고 도는 것이기에 위기가 있어 회복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버티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책이나 상황 변화 속에서 시세가 등락을 반복하더라도 결국은 이 우상향 흐름으로 지나왔기에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방치하는 것은 아니겠죠. 저희 대부도에서는 현명하게 버티는 기술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77-6363 전화 주셔서 전문가에게 직접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소규모로 진행되는 세미나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소식 있으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1대1 대면 상담도 가능하고요. 자세한 일정이나 참여 방법 방송 중간중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그렇습니다. 현명하게 버틸 수 있는 부동산 전략을 가르쳐줄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길라잡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대부도 송병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샷이 잡은 상태에서 네네. 좀 어느 정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잠깐 기다렸나요? 네, 이 정도면 이제 맞아야죠. 네네네.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는 지혜를 또 우리 송병현 전문가님께서 나눠주실 바라겠고요. 첫 번째 시청자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됐나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저 주소랑 궁금하신 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예, 동작구 흑석동 한강 푸르지오 아파트거든요. 동작구 흑석동이요? 예, 네, 흑석 한강 푸르지오 아파트. 네네. 예. 그리고 영산구 주성동 46에 6. 네네. 이걸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년에 더 가지고 있어도 되는가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도 못 파는데 네네. 세금이 어떻게 내년에는 또 완화해 준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네네. 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가 돼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실력자 전문가님. 네. 아주 감사합니다. 지금 뭐 정책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뭐 시청자님 우리 시청자님 빼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1주택 뭐 2주택, 3주택 뭐 할 것 없이 다 지금 뭐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예. 가지고 계신 것들 팔아야 되는지 뭐 갖고 가시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두 곳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올라왔던 시장이지만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역에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는 지금 언뜻 보기에는 빌라 형태인 것 같고요. 예. 하나는 지금 아파트거든요. 제가 이 예. 아파트도 지금 분양가 기준으로 잡으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예. 자, 그래서 둘 다 오르는 상태에서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예. 정책 규제로 봐서는 보유세를 강화시킨다고 하고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양도세까지도 지금 현행보다 더 많이 물리는 증별적 과세로 간다고 하니 지금 굉장히 고민이 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내년 6월 1일까지는 네. 한시적으로 소급하지 않고 과거 기준으로 좀 정해져 가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과거 기준이면은
네. 예. 우리 과거 기준이면은 네네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준다는 건가요? 아, 그게요. 지금 현재까지는 6월 1일까지, 내년 6월 1일까지는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급하게 파시려고 하지 마시고 두 개를 갖고 계시고요. 네. 만약에 이 법안이 조세 법안이 곧 통과될 것 같은데 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은 안 하니까 올 네. 가을이나 내년 봄 정도에 해서 그 안에도 이 두 곳 같은 경우는 차익 반등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너무 급하게 파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 내년 6월 1일 이전에 매도해야겠다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정책 구조가 좌냐 우냐 이게 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큰 근간을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언론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좌인지 우인지가 선택되는 듯한 분위기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2주택자 혹은 장특 이 제도 안에서 유지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 이게 이제 6월 1일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요건상 이게 안 맞다. 이거 하게 되면 큰일 난다 하게 되면 이게 좀 기간이 더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팔고 난 다음에 이 기간이 만약에 늦어지면서 규제라는 그 자체가 바로바로 시행이 안 되면서 늦어지면서 우리 소중한 자산의 가치가 조금 빠져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두 곳 다 가져가시는 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전문가님의 의견은 두 곳 다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이분은 관리하시게 동작대 규모 왔다 갔다 하시면 네네네.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네네. 용산이 또 후끈 달아오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용산이 후끈 달아올랐고요. 네네. 그 용산의 그 밑쪽으로 보시면 이촌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죠. 우리 시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땅 건물도 지금 이촌동 서빙고 쪽이거든요. 네네네. 이쪽도 지금 건물들이 굉장히 오래된 실제로 지금 아파트들 기준으로 보면 좀 안정성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네네. 오래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자체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위쪽으로는 한남 3구역은 이미 그 현산으로 지금 그 시공사가 정해져 있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4구역이 또 금방 가는 이런 구조를 그렇죠. 갖고 있고 용산 일대 플러스 한남 일대 그 사이에 지금 이촌동 서빙고 동이 이렇게 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미군이라는 큰 이전 유씨가 그렇죠. 또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죠. 가지고 계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다만 이제 1가구 2주택자도 투기 조정지역, 투기 과열지역, 투기 지역으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3주택자 개념으로 보유세가 올라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행 기준의 한 2배 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양도했을 때 장특이 없어지면서 또한 양도세의 70% 80%까지 이렇게 부과되는 이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두 곳의 아파트를 장기전으로 길게 가져가는 거 아니고는 어설프게 가져가면 좀 안 맞지 않은 시장이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팔 타이밍은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는 한번 돌아봐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용산 개발 외에도 이 그린벨트 해제가 연일 네네. 화두가 됐습니다. 그죠? 네네. 근데 저희가 지금 대본 수정을 지금 급하게 라이브하게 좀 했어요. 그죠? 네네. 조금 전에 없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자, 그럼 앞으로 주택 공급 확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시장에 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좀 궁금합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저희 집에 아이가 넷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네. 저희 아이들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으로서 또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또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까지도 네네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우리 집안의 가훈이나 앞으로 가야 할 방향들을 제 나름대로 그냥 오늘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이렇게 할까? 내일은 이렇게 할까? 이게 아니고요. 10년 내 삶이 존재하는 데까지의 우리 집, 우리 가훈, 네. 또 우리 집 분위기, 또 우리 아이한테 제가 얼마나 또 사랑을 많이 줬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 아이의 또 아이
그죠? 손주가 되겠죠, 그렇죠. 저한테는. 그렇죠. 지금 아직 손주를 2대, 못 봤지만, 3대까지. 그죠? 그 아이까지 아빠가 준 사랑을 또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변해가는 이런 삶 속에서 내 중심과 어떤 철학이 없다면 굉장히 삶이 고달퍼지고 힘들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특히나 부모, 성인들 입장에서 한 나라나 국가, 가정을 리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였을 경우에 네네. 그거를 보고 믿고 따르는 어떤 그 가정의 식구들, 그렇죠. 구성원들, 또 한 지역의 구성원들,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청약 요건 그 시장에 카드를 한번 내봤어요. 그런데 언론이 그 방향이 아니라 제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 나왔을 때 네. 좀 긴 시간으로 보겠다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 언론을 따라가 버린 구조. 그러니까 청약 요건을 강화했다가 금수저 청약 요건이다 보니까 다시 청약 요건을 또 강화하는. 그래서 부작용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은행의 부채가 불안해질 수 있다. 그다음에 부채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LTV, DTI, DSR 여러 가지 은행 문턱을 또 묶으면서 그렇죠. 규제를 한번 내봤죠. 네네. 근데 또 언론이 또 다른 쪽으로 가고 시장 변동이 다른 쪽으로 간다고 하니 또 거기에 맞춰서 임대사업자를 네. 또 장려하는 이런 네. 정책을 또 내놨죠. 그렇죠. 그래서 꼭 빚을 내서 집을 사지 말고 임대 시장으로 들어오는 어떤 공급량을 늘리겠다 이런 구조로 갔다가 그렇게 갔다가 또 그죠. 또 갔어요. 언론이 또 시장과 언론이 네. 또 임대 막 시장으로 왔다 갔다 또. 하니까 네. 그러면 임대 시장 또 이렇게 규제를 좀 규제를 해야겠다 또. 이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서울의 집값은 계속 또 오르고 있고 고가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투기 세력으로 남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거기에 대한 규제를 확 한번 눌러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또 언론이 또 저쪽 다른 쪽으로 가니까 네. 또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중저가 아파트 시장까지 또 한번 네네네. 이렇게 해보겠다. 네네. 또 그 언론이 쫙 가니까 지금 현재 그린벨트까지 풀어지는 그죠? 이런 언론이 또 한번 또 나왔어요. 근데 그 언론 시장이나 여론이 야 그린벨트까지 또 푸는 게 맞는 거냐, 그죠? 그럼 난개발이 또 예상되지 않느냐, 또 녹지 공간이 또 훼손되지 않느냐, 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녹지도 남지도 않았는데 얼마. 그린벨트는 없는 걸로 할까? 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시청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지금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어느 쪽에 지금 맞춰서 가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또 언론과 어떤 시장의 변동이 또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정책의 방향이 또 바뀌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전혀 지금 국가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먹혀가지 않는 상황이 왔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 투기 세력들 잡겠다. 그래서 30, 40대 집 없는 사람들의 어떤 집을 공급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물론 이제 같은 맥락은 아니고 같은 재원은 아니지만 네네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금연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담배를 안 네. 피우시는 네네. 걸로. 네. 근데 이 전 정권의 담배값 인상 한번 들어보신 적 네, 있으십니까? 있었죠. 담배값 인상했다고 했을 때요. 일제히 담배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사놔야 거꾸로 담배가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네네. 그래서 담배 가격의 폭리 시장이 잠깐 한번 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니까 담배값은 올랐지만 담배 소비가 별로 줄지 않은 그런데 반면에 전자담배, 액상담배, 찐담배, 담배 종류가 엄청 많아졌죠. 많아졌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담배 같은 경우 몸에 해롭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누구나 다 피는 시장은 또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 해도 그만이지만 그 자체도 어떤 국가에서 시장 원리를 떠나서 규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폭등하는 시장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담배야 실제로 안 사고 안 피우면 그만인 시장이지만 네. 이 주택이라는 시장은 누구나 다 대한민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늘 아래
살고 있다면 비를 피해야 되고 추위를 그렇죠. 피해야 되고 그죠? 네, 네. 의식주의 기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일관돼야 되고요. 정책이 일관돼야 되고 그래서 누구나 다 사면 좋겠지만 사지 못한다면 살 수 있는 구조, 전세든 월세든 살아가면서 내 선택이 좀 용이하고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려면 공급량이 공급량이 좀 늘어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의 대출 요건이 투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에서는 좀 어느 정도 규제와 한정을 둬야겠지만 네네네. 일반적으로 거주 요건으로 들어가시는 부분들을 일부분은 좀 완화하고 열어주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뭐 다른 얘기로 잠깐 좀 길게 됐지만 그린벨트 이 시장도 시장이 좌냐 우냐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우측으로 좀 기우는 듯한 느낌이 나니까 네네. 그러면 공급 않는 걸로 해. 다음 세대로 미래 세대로 물르자 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그린벨트라는 그 자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묶어져 있는 이런 시장입니다. 뭐냐면 1971년도에 처음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73년도까지 콱 묶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잡으면 50년 된 이 어떤 규제 안에 상당히 묶여 오래됐군요. 있는. 네. 그러니까 이거 미래 세대한테 물려줘 이렇게 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 세대들이 지금 고통받는 세대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에도 지금 고통받는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미 논의가 나왔다면 수용으로 논의가 나왔다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할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아니면 더 반대로 한 20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린벨트 역할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강화를 하고 녹지 공간으로 공원으로 묶어서 사유권으로 그냥 나눠 놓아둘 게 아니고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수용해서 사유권을 어떤 자산화로 만들어주고 그 자체를 보유하는 유지하는 형태를 유지하는 이런 조건으로 가는 이런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분명히 서울의 주택 수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구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야겠다는 논의가 나왔다면 네. 언젠가는 지금 인구가 지금 서울로 집중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서울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도시 인프라가 서울에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린벨트를 풀어서까지도 공급하겠다고 한번 얘기가 나왔다면 언론이 좌냐 우냐 움직이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수용하고 혹은 해지를 하면 한다는 조건으로 지금 당장 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한테 필요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 지금 현재 조금 아픔은 있겠지만 수용을 해서라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수용하는 땅으로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떤 시기를 보고 공급해야 할 타이밍이 왔을 때 좀 긴 장기전으로 봐가지고 공급을 하는 이런 시장으로 만들어야지 지금 좌냐 우냐 보고 있었는데 시장 언론이 지금 뭐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 없었던 일로 할게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더욱 시장에 혼란만 오는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 가격이 급반등하는 시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거꾸로 한번 보세요. 그 주변에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그래서 뭐 투기 세력이 아닌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분들도 네. 야 이번에 좀 좋은 집으로 가보는 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혹은 이 자체로 어떤 수용이 일어나게 되면 네네. 내 집의 삶의 개선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분들이 또다시 낙담하고 지금 50년 동안 묶여있던 삶을 다시 다음 세대로 미뤄지는 이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공급을 늘리겠다고 지금 구조를 잡으면서 그린벨트를 푼다고 했으면 네. 지금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얘기가 나와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언론이나 시장 자체가 역반응. 그러니까 그린벨트 그 앞 지역의 아파트나 어떤 단독 빌라나 그 토지 갖고 있는 시장이 갑자기 지금 일주일 사이에 막 1억이 떴네, 2억이 떴네 뛰었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에 그 주변 여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 시장이 뜬 거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걸 딱 눌러버리면 거꾸로 한번 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올라왔던 시장이 갑자기 공급이 줄어드는 시장이니까 자 봐라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구조지 않느냐. 그러면 또 그 올랐던 인력이 올랐던 시장이 또 뛰는 시장. 자 공급이 안 늘어나니까 이제 더욱 공급이 줄어드는 시장이니까 풍기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자 그린벨트를 전면 안겠다. 지금 뭐 대통령까지 나서 갖고 얘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린벨트를 해지를 않는다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용적률을 올린다든가 건폐율을 올린다든가 네. 아니면 인허가를 좀 편하게 해준다든가 네네. 아니면 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를 안 하는 대신에 양을 좀 늘려서 좀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네네. 제시를 해준다든가 네네. 아니면 분양가를 오히려 오픈을 하는 구조 땅값은 얼마인데 시공단가 얼마에 시행단가 얼마로 해서 일정 부분 이상은 올라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든가 네네네.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를 해지를 않겠다. 그 다음 답. 공급은요. 분명히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한다는 그 얘기는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였으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에 여러 의견들이 나와서 안 한다고 했다면 그 다음에는요. 이게 지금 빠졌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천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이거 믿고 가야 되는지 또 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지금 기대감. 다주택자들은 기대감에 지금 머무르고 있고요. 팔아야 되는지 안 팔아야 되는지 지금 망설이고 있고요. 네네. 사야 될 사람들은 지금 아파트값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더더욱 지금 고심하고 긴 여름밤 잠 못 자는 어떤 나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상당히 그 철학적인 얘기가 있어서 저도 네네. 좀 되게 귀담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많이 또 다음 시청 분이 기다리셔서 바로 연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정책이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네네. 설명을 해드리려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시고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현재는 서울 성북구 거주하고 있고요. 네네. 네, 제가 그 김포 걸포동에 분양권이 하나 있는데 네네. 이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분양권 이슈가 좀 있죠, 요즘? 네네. 네네네. 그래서 김포 걸포동에 한강 메트로자이라는 분양권이 지금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이거를 지금 매도를 언제 시점에 하는 게 좀 좋을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1주택자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자, 이쪽 같은 경우는 교통문제도 있고요. 경정철 계획도 잡혀 있고, 뭐, GTX 또 D 노선까지 지금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네. 뭐, 가까운 이런, 구조로 봤을 때는, 갖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사시는 건 지금 인서울에 살고 계셔요. 네. 그 사시는 곳은 지금, 자가인가요? 아니면 임대인가요? 자가입니다. 예. 자가죠. 지금 분양권 자체도 이제 내년부터는 주택수로 포함되는 구조로 지금 잡아가는 겁니다.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이 자체 내에서 이 시장으로 투자된 상당수가 거주 요건보다도 저는 이 시장이 어떤 투자 목적이 조금 강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가구 수에는 안 들어갑니다. 예. 하지만 이 지역에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 이 주변에 지금 공급되는 양들 기준으로 잡으면요. 2020년 올해부터죠. 올해 후반기부터 입주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2021 그다음에 그 밑으로 보시면 김포 한강 신도시 바로 밑으로 보면 인천 검단까지요. 공급되는 양들이 2020, 21, 22 23년도까지 공급량이 너무 많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분양권을 오래 갖고 가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서울에 있는 집 하나 제대로 눌러가는 구조로 해서 너무 급하게 매도하라는 건 얘기는 아니고요. 올 가을 내년 봄까지는 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포가 조정 지역에서 빠지다
보니까 이제 매수세가 근데 지금 끊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동산의 문의를 네네네. 해보면. 네네네. 그래서 다들 약간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관망이죠. 네. 네네.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관망세는 좀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에 공급되는 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조금 손해 보더라도 좀 내놓고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네네. 어떻게 전문가님 의견 잘 들으셨죠? 예. 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포의 경우 말이죠. 네네. 대표적인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자,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김포.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포나 파주 운정이나 인천 검단 같은 경우는 네. 서울의 집주성은 좋으나 일자리를 끼지 않고 개발되는 이걸 보통 이제 배드타운이라고 하죠. 그죠? 주거지로만 주로 돼 있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일자리는 없고 서울의 집주정이 가깝다는 이유, 그 다음에 공급되는 양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가격 반등이 크게 일어나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주 시장으로 내가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좀 기회의 땅으로 좀 놓아놓는 게 낫겠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 반등 크게 안 날 거니까요. 네네. 김포, 인천 검단, 파주 운정. 그래서 서쪽 방향으로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도시 개발이 움직이는 지역에는 진짜 그야말로 정부 어떤 정책에만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 아닌 그냥 주거타운, 배드타운 이런 개념으로 또 혹은 무주택자나 전월세 시장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네네. 어떤 시장을 좀 이렇게 열어주는 시장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살기는 좋으나, 예. 우리 또 규제가 비규제지만 그래도 전망은 좀 오름이 좀 약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게. 공급량이 굉장히 많게 공급량이 입주 많기 물량이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가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 3년에서 4년 동안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연결됐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자, 궁금하신 점이 있는 거랑 또 주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 한번 궁금해가지고요. 네네. 주소를 말씀해 주시죠. 강주광역시의 네. 함상구 송산동이요. 네네. 번지수는 어떻게 되시죠? 1235-2번지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매도 타이밍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네. 또 그 전문가님께서 한번 또 예리하게 한번 네. 알려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땅이 그냥 일반 땅이네요. 그냥 아무것도 없네요. 과수 심어놨는가요? 네, 지금 이런 밭작물 심어놨어요. 밭작물 심어놨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거를 지금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아니, 30년 넘어요. 30년 넘으셨다. 30년 넘으셨구나. 자, 농사는 안 지셨고요. 지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좀 쉬고 계시고. 쉬고 계시고. 자, 예, 예. 네네. 이 땅 같은 경우는 많이만 올라주면 좋겠다. 많이 올라서 팔아도 그 차익에 따른 양도세가 조그맣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중간한 아파트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송산동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공업단지가 들어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광주광역시에서는 가장 지금 집값이 탑 1위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 광주광역시의 집을 이렇게 끌어가는 힘. 이 리드하는. 힘이 작용되고 있는 데가 바로 이쪽입니다. 어. 그래서 그 지역에 이렇게 빠지는데 나주 쪽으로도 빠지는데 이런 유치한 땅, 그 다음에 국도하고 국도 JC 빠져서 나와서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이런 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뒤로 나지막한 야산이 이렇게 주어진 땅, 이런 땅 같은 경우는요,
타운하우스도 지을 수도 있고 혹은 전원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도시민들 같은 경우는 도시 생활에 좀 지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뭐 주말 농장 이렇게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 지리적 위치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지금 네. 30년 동안 갖고 계셨으니까 이제 좀 팔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동안 가지고 계신 30년 세월은 별 의미가 없다. 앞으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기운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는 땅입니다. 즉, 이 땅은 30년 동안 쬐끔밖에 안 올랐다면 전라도 사투리로 그저 쬐끔밖에 안 올랐다면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겁나게 많이 오르는 땅이다. 이렇게 허벌나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네, 허벌나게. 자, 그래서 절대 팔지 마시고 매도 타이밍은 앞으로 한 3년 정도 더 있다가 매도 타이밍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그렇습니다. 광주, 예전에 광주 하면서 TV에서도 많이 봤는데 네네네. 경기도 광주가 아니고 전라도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 예, 이 부동산 이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전라도 광주도 도청 이전 관계, 그 다음에 혁신도시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좀 들썩들썩했고요. 네. 그 시장 때문에 또 그동안 공급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또 짧은 시간 요 근래에 한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동안 공급된 양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공급된 양들이 신규 아파트 시장으로 또 끌어올라가는 시장이 또 존재했고요. 네네. 그 존재해 올라가는 시장에 맞춰서 시장가가 올라가면서 분양성 어떤 개발에 따른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구도심권에 그러니까 광주시 구도심권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네. 그래서 이쪽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까지 다 움직이게 되면 실제로 광주광역시 안으로 이렇게 좋은 건물들이 들어서고요. 바깥쪽으로 도시 확장이 이루어지는 이런 타이밍에 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구도심권은 새로운 어떤 건물의 시장, 좋은 거주 요건, 좋은 상권지 시장으로 바뀌고요. 반면에 그 안쪽에 사시는 좀 연로하신 분들 혹은 도시 삶에 좀 지치신 분들은 오히려 구도심권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 움직이는 타이밍에 오히려 광주광역시 변두리 지역으로 빠져나오는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네. 광주광역시 바깥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리고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지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그다음에 6대 광역시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그린벨트라는 게 50년 전에 묶어졌다고 그랬죠. 네네.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도 그 시기에 묶어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일부 좀 막 풀어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개별적 개발을 하지 못하게 수용 개발하는 이런 구조라면 네. 지방 같은 경우 지금 사람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요. 네네네. 거꾸로 개별적 개발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한다는 얘기는 수용이 따르는 얘기인데 네. 이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서 개별적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네네. 그런 구조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이쪽 이 일대 송산동 일대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지역들이 이제 풀리고 있는 이런 지역들. 그래서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또 거기에 따른 주변 개발 요건이 좋아지고 있다. 즉 땅의 신분과 가치가 높아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또 전문님 오프라인에서 또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대면 상담도 있고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하고요. 지금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 다주택자들이나 집 못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해서 서울 수도권 쪽으로 세미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당장 내일부터는 일산 그리고 수요일 날은 안양 쪽에서 세미나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네네. 다음 주에는 이제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적절히 이렇게 해가지고 네. 실제로 정책 변화에 따라서 바로바로 그게 맞는 대응법을 저희가 세미나에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바쁘다 바빠 월요일 머니투데이 방송, 오늘 월요일은 송병현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또 시청자분 이어가도록 할게요. 연결됐나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예, 예. 네, 고민할 상담과 또 주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 인천이고요. 네네. 네, 9월동, 201에 164. 네네네. 신주소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괜찮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뭐 어떤 예, 예. 유형의 뭐 주택이죠? 아, 여기는 그 다가구 주택, 그 원룸. 아, 원룸 다가구 주택. 예, 예. 예, 보유는 얼마나 하셨나요? 5년이요. 5년. 자, 매도 타이밍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무관께서 또 아주 예리하게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건물 지금 한 호실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 갖고 계신가요? 건물, 저희가 이렇게 3층, 반 지하 4층, 쉽게 말하면. 네네네. 맨 위에 층에 저희가 살고 밑에는 네. 세주고. 아, 다 갖고 계셔요? 예, 예. 네, 아유, 건물주시네. 아이고, 여기 인천은 싸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두면요. 예, 예. 여기가 건물들이 굉장히 다 오래됐어요. 예, 예,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건물 지역이 오래됐다. 그 얘기는 건물의 값어치는 없어요. 아, 예, 예. 반면에 땅의 값어치가 이제 높냐 낮냐에 따라서 그렇죠. 건물의 어떤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땅의 위치를 보시면 네네. 이 바로 앞으로 보시면 이제 인천 경찰청이 있고요. 그 예, 뒤에 예. 중학교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이제 백화점도 있고요. 그 바로 앞에 이제 예술회관 여기 하나 또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그 주변이 상권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이런 형태. 예, 예. 그러니까 땅의 위치로 치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땅을 갖고 계시는 구조. 그 예, 예. 이후에 건물이 또 하나 있는데 이 건물에서 달달에 꼬박꼬박 황금알을 낳는 거위. 네, 그래서 알을 꼬박꼬박 놔주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갖고 계시면 월세, 즉 수익 좋고요. 앞으로 갖고 가게 되면 이 지역의 건물들이 오래됐는데 땅의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뭘 네네. 지어도 값어치가 높아질 수 있는 땅의 위치이기 때문에 땅값이 계속 올라오면서 건물값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차익이 같이 나는 꼭 먹고 알 먹고, 그죠? 자, 그래서 이 자체를 지금 황금 거위알인데 거위가 알을 낳는 그 어떤 이런 건물인데 이걸 황금의 거위를 목을 딱 치면 그다음부터 알을 못 낳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 욕심을 그래서- 내서 막 배를 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아. 보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네. 자, 그렇습니다. 그 인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또 GTX 호재가 또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GTX 영향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밑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 서부선 계획도 좀 잡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서부선이요? 있는 네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교통호재야 뭐 인천뿐만이 아니라 저쪽 반대쪽인 동쪽에서도 네. 뭐 미사나 뭐 다산이나 뭐 저쪽도 그렇죠, 그렇죠. 북쪽도 좀 뭐 의정부 양주 똑같은 얘기고요. 네네. 저쪽 남쪽에 저쪽 뭐 동탄, 뭐 동탄, 수서, 수서. 뭐 이쪽도 다 똑같은 얘기라서 교통 호재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주변에 건물들이 너무 오래된 집들이 많다 지금 아파트들이 여기 이 지역의 아파트들이 공급된 시기로 보면요. 실제로 8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 그러니까 그 10년 사이에 다 공급돼 있던 이런 시장이거든요. 진짜 오래됐군요. 그러니까 건물의 시장으로 보면 지금 벌써 30 30년 혹은 50
60 가까이 돼 있는 이런 네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곧 들어가고 리모델링 사업이 움직이게 되면 지금 인천하면 이쪽 논현동이나 인천의 서쪽 방향 송도나 청라시장이 어떤 주류라면 네네. 이제 다시 이 안쪽으로 구도심권, 원도심권으로 좀 힘이 작용되는 이런 시장의 한 복판에 있는 이런 토지 위치라면 네네. 이 건물 함께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재밌는 게 하나 생각난 게 네네. 예전에 그 제 친구가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는데 강남에서 네네. 집이 논현동이길래 데려다 준다고 했더니 아. 택시 탔더니 인천 논현동이어서 택시비가 한 10만 원이 넘게 나왔다. 아, 네네. 아유, 그때 너무 얘기를 듣고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음 시청자분 연결됐나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주소와 또 궁금하신 점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주소는 그 전남 장성군 네, 남면 월정리 네, 337-2번지하고 네, 339-5번지요. 네네네, 여기가 밭으로 돼 있는데 네. 전망이 궁금해서요. 아, 전망이?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전무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까 분도 좀 광주 쪽 그 가까운 쪽에 네네. 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우리 시청자님도 또 지금 월정리요. 네. 전남 장성군 장성군. 월정리요. 저희 할아버지가 장성 출신이거든요. 아, 네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제가 시제모시로 제가 이쪽 장성을 가는데요. 장성하면 장성군 쪽으로 붙으면요. 저기 광주 쪽에서 굉장히 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장성하면 광주광역시 바로 위에부터가 장성입니다. 아, 그래요? 네. 맞죠? 네. 네. 그래서 장성 땅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장성군은 광주광역시 쪽에 붙어 있는 땅들은 굉장히 비싸고요. 논이든 밭이든 임야든 산이든. 반면에 장성군 쪽으로 붙어 있는 땅은 또 가격대가 이야. 20년 갖고 있었는데 30년 갖고 있었는데 땅값이 안 올랐어요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딱 보면 남면, 그러니까 장성이 광주의 북쪽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면이라는 게 남쪽이라는 얘기는 붙어있다는 광주 얘기죠. 쪽으로 좀 내려와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실제로 지금 아까 보셨던 시청자님이 아까 상담했던 네, 분의 광주. 지역보다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 이게 네. 이렇게 토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뜻 보기로도요, 이 지역이 지금 농림지는 아닌 것 같고요. 녹지 혹은 이 주변에 지금 건물들이 많이 있는 거로 봐서는 관리 지역 아니면 주거 일종 정도 되는 지역의 어떤 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마을 앞이에요. 마을 앞에요. 그리고 네. 앞에 개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배산 임수형으로 뒤쪽으로는 야산이 이렇게 잡고 있고. 전원주택 지어도 그래서 멋있겠네요. 이런 지역 같은 네. 경우는 저는 참고로 꼭 갖고 가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 네. 지금 광산구 살고 있는데 네. 그쪽으로 집 지어서 이사 가자고 저러고 있거든요. 이거 팔고요. 아니 광주 이쪽에다가 집을 집을. 팔고 예. 예, 그쪽으로 집 지어서 이사 가자고. 집 지어서. 네. 근데 집. 저는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세요. 중요하죠. 저는 이제 전문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도시 생활에 익숙하잖아요. 네. 그죠? 원 고향이 이쪽이신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자, 그러시면은 남편분한테 집 지어서 가지 마시고 가는 거는 내가 오케이 해주겠는데 가기 네. 전에 이 지역에 월세집이든 네. 단칸방이든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그 지역에 가서 지금 현재 땅이 있잖아요. 네. 이 땅에 가서 농사 지어보고 살아보고. 농사에 소질이 있고 살아보라고. 예? 살아보라고. 그럼요. 농사에 소질이 있고 그 지역민들하고 친화성 있게 친해질 수 있다면 가도 좋다. 보통 귀농귀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지역이 고향도 아니고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이사 가시는 분들 굉장히 실패를 많이 봅니다. 지역민들하고 융화가 안 돼서 실패 보고요. 그 다음에 농사가 보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막상 가서 뭐 농사 조금 하면서 뭐 유기농에 내가 지어서 해주겠지. 그럼요. 내가 다 이렇게 얼마나 재밌어 이렇게 하고 갔는데 떼약볕이라고 하거든요. 한 여름에 떼약볕에서 일해보면서 숨이 턱턱 막히는 걸 경험하고 나면 후회가 막급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는 거 오케이. 하지만 1년이든 2년이든 가서 균형교육도 받고 어떤 지역민들과 친화정도 갖고 이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거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보자.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네. 네. 이거 뭐 VOD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남편분에게 보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몇 년이고 땅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주가 지금 엄청 커지고 있어요. 구도심이.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구도심권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 그리고 아파트 가격대가 상승폭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도시민에 지치신 분들이 이렇게 외곽으로 빠지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광주도. 그래서 이 광주에서 이렇게 접근성이 굉장히 고속도로 IC 국도 이렇게 빠지는데 너무 접근성 좋고 그 다음에 배산 인수 형식으로 앞에 실개천이 흐르고 넓은 농토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오히려 광주광역시 안쪽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앞으로 3년 내지 5년 안에 가격 반등은 이 땅이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팔지 마시고 가져가시는 건 오케이. 하지만 여기에다가 지금 당장 집을 져가지고 귀농, 귀촌은 지금 좀 말리고 싶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또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저 주소와 또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부분 네네. 말씀해 주세요. 예. 대전인데요. 네네. 대전시 유성구 네. 신성동 네. 145에 네네. 9번지요. 네네. 자, 이거를 또 보유해야 될지 뭐 이렇게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정모님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매도 타이밍은 일단 아니고요. 매도하시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죠? 제가 밑에는 상가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위에 원룸들이다 보니까 계약될 때마다 그게 굉장히 좀 번거롭더라고요. 제가 자본이 적어가지고. 네네. 거기는 특정상 이렇게 보증금을 빼주고 방을 깨끗이 치워놓은 다음에 이렇게 세를 주더라고요. 내놓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런 만한 여유가 제가 그 생각을 못하고 구입을 했다 보니까 네네. 제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 지난번에. 받으시구나. 네네. 예, 그래서 조금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예, 고민을 하고 1차 지금 집을 내놓기는 했어요. 네. 네네네. 한 군데다 내놓기는 했는데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가구 2주택이다 보니까요. 제가 네네. 자, 또 요번 시장님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정리를 해드리면 자, 네. 1가구 2주택자면 지금 한번 팔아보시는 거 고민해보시는 게 맞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이라면 갖고 가셔도 좋은데요. 지금 1가구 2주택자라는 분들이 지금 팔아야 되나 막 여러 가지 고민하다 보니까 이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무리해서 막 증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만약에 이거 이혼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네. 지금 갖고 계시는 집 한 채가 시내권에 있으시죠? 대전 시내권에. 네, 아니 아주 시내는 아니고요. 예. 아주 시내는 아니고 조금 떨어졌어요. 그 애경 연구소 단지 그 옆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네. 두 집을 갖고 가는 것보다는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파는 게 편하신지를 가까운 세무사 가서 상담 한번 해보시고 둘 중에 하나 파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세무사에 가서 상담해 보시길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은 2077-6363으로 전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달려서 송병현 전문가와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움직이시고 액션하십시오. 레디, 액션! 액션.